무학과 학사 구조 개편에 따른 AI 학사 상담 시스템 개발 사례라는 주제로 울산대학교 박주식 기획처장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대학교 기획처장 박주식입니다. 앞에 두 발표자의 발표 들어보니까 사실 대학마다 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림대 우리 처장님 발표하신 내용, 제가 이제 지금 발표드릴 내용을 약간 포지셔닝을 하면, 한림대에서는 AI 플랫폼이라고 하는 매우 큰 주제로 AI 활용에 대해서 쭉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학사 구조 개편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학사 상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AI 활용의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021년 11월부터 기획처장을 했었는데요. 그 처장 맡자마자 정원 감축과 구조조 개편, 이게 이제 중요한 화두가 되어서, 사실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대학에 또 교수님들한테 여러 가지 이제 악역 아닌 악역들을 많이 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저희 대학이 상당히 이제 좀 안정적인 대학이었습니다. 방금 우리 그 한림대 처장님께서도 그 광운대 처장님께서도 이런 전공 자율 선택제 이 교육부에서 이제 제시하는 이 국가 사업을 통해 가지고 내부에 어떤 그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모멘텀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 이제 진행을 했던 그 학사 구조 개편 그 상황이랑, 그 학사 구조 개편이 제대로 이제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잘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나름 지금 말씀드리는 AI 학사 상담 시스템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트랙 페스트라든지 학부 교양을 통해 가지고 전공을 소개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였는데, 그 중에서도 AI를 통한 학사 상담 시스템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크게 바뀐 학사 구조를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할 거냐 하는 그런 고민에서 이 얘기가 시작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요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속한 울산이라는 지역은 말 그대로 산업으로 대변되는 산업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산업의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도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 산업의 변화를 이제 대학이 어떻게 따라갈 거냐 하는 그런 부분들, 사실 또 무조건 따라가는 게 맞느냐 이런 또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한 회의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은 그 산업의 변화에 따른 유연하고 또 수요 기반의 학사 구조를 개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공감을 했습니다. 왜 공감을 했느냐면, 저희도 되게 상대적으로 지방 대학, 지역 대학 중에서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대학으로 중공업이 또 그 모 기업이고 재단이고 하니까 그랬는데, 사실 21년, 22년, 23년, 특히 24년 이렇게 쭉 오면서 수치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체감하는 이 학교의 위기, 그 전에는 이제 선언적으로 했던 그 학교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교수님들이 잘 바뀌지 않다가 숫자로 신입생 충원율이 5% 이상 미달이 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특정 과들이 모집 중지를 당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나 공감 많이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 그래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수요 기반 유연한 학사 구조, 이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제가 이걸 우리가 그냥 선언적으로 수요 기반 학사 구조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유연하지만 수요에 기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맞나요? 뭐 마음대로 바꿀 수 있지만 수요에 기반하지 않고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는 수요에 기반해서 학사 구조를 바꾼다고 하지만 학사 구조가 유연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수요 기반 유연한 학사 구조라는 저 단어는 하나의 의미를 가진다기보다는 저 단어 안에 한 두 가지의 의미, 독립된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사실 나름 안정적인 대학으로서는 너무나도 큰 변화를 시도를 했고 지금 25학번부터는 이 오른쪽에 있는 형태로 지금 학사 구조가 바뀌어 있습니다. 뭐 단대 숫자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개 단과대학의 51개 학부에서 6개 단과대학 16개 학부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지금 저기 10대 단과대학 안에는 교양대학이랑 약간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2개 빼고 나면 한 8개 단과대학이 우리 본교의 주요 단과대학이었는데 그게 지금 6개 단과대학으로 바뀌었는데 6개 단과대학도 2개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의대랑 그 다음에 이제 50명 정도 지금 올해는 100명 뽑았는데요. 아산 아너스 칼리지 방금 광운대에서 한 400명 규모로 뽑았던 그 형태의 자율전공학부 아산 아너스 칼리지 빼면 기존의 8개 단과대학이 사실 4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2개 거의 단과대학 숫자가 거의 반으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학부가 51개 학부, 저기 51개 학부에 원래 학부에서 뭐 의대 간호학과 뭐 의학과 간호학과 빼고 이래 하면 40 뭐 후반대인데 그 중에 16개 학부, 실제로 한 13개 학부거든요. 그래서 학부의 수는 한 3분의 1로 줄은 그런 큰 변화를 시도를 했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경우에는 학교에 별로 관심이 없는 교수님들은 아직도 저 시스템을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존의 시스템이랑 많이 바뀐 상태입니다. 큰 틀은 저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안에 이제 운용하는 이 방식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학과랑 교육 과정이 딱 이렇게 매칭이 돼서 이렇게 일심동체처럼 학과에 따른 교육과정, 학과와 교육과정이 1대1로 매칭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바꾼 것은 아까 그 큰 틀을 바꾸고 아까 16개 학부가 있었다 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한 13개 학부 정도라고 내부적으로 얘기하는데 13개 학부 안에는 매우 다양한 기존의 학부과들이 있는데요. 그 기존의 학부과들이 과라고 하는 또는 전공이라고 하는 직제가 아닌 교육과정으로 정의되어서 교육과정의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걸 저희가 트랙이라는 말로 바꿔서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이제 예전에는 예를 들면 뭐 인문학부에 영어 영문학과 교수님 소속 영어 영문학과 소속 교수님이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그냥 글로벌 인문학부 소속 교수님. 근데 영문과 트랙 소속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랙은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해당하는 교수님들이 운영하는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그 교육 과정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혁신적으로 좀 직제와 그 직제가 운영하던 그 교과 과정을 분리하는 작업을 했다. 사실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을 지금 앉아 계신 우리 학교에 엄청 많이 이렇게 인발부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빨리 언뜻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1학년 학생들이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제도를 만들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뭐 요거는 이제 트랙인데요. 그런 기본적인 틀에 의해서 이제 뭐 기본 트랙, 심화 트랙, 그리고 융복합 트랙, 그리고 통합 트랙 저렇게 이제 트랙별로 나누어 가지고 대부분 요 트랙 제가 지금 여기서 다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기는 좀 시간적으로 좀 어렵고 제가 오늘 발표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AI 그 학사 상담 시스템이니까 예를 들어서
사례 1 같은 경우에 사례 1 같은 경우에 어떤 학생이 심화 전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기존 통합 트랙 D 트랙이라고 하는 기본과 심화 트랙, 기본 트랙, 심화 트랙은 이전에 전공이었습니다. 그래서 33학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본 트랙과 심화 트랙을 하나로 묶은 트랙, 그 트랙을 해서 그냥 66학점 수료하고 그 해당 전공. 이거는 뭐 그냥 예전에 그냥 뭐 기계과 졸업했다, 경영학과 졸업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그 전공 이수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심화 트랙을 두 가지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기본 트랙 더하기 심화 트랙, 이걸 분리하는.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인사경의 대학들이 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경영학부인데요. 경영학부 안에 기본 트랙이 하나 있고, 기본 트랙 33학점으로 구성되어 게 있고, 심화 트랙 33학점으로 구성되어 게 있습니다. 경영학부, 경영경제융합학부라고 하는 그 학부에 들어온 학생들은 기본 트랙은 무조건 하는데, 다른 기본 트랙 하고 나서 나 경영학과를 조금 더 심화해서 듣고 싶어 해서 경영학부 기본 트랙과 경영학부 심화 트랙을 두 개를 듣고 66학점으로 해서 경영학부를 졸업하면 예전에 그냥 경영학부 졸업생이 되는데, 이 학생은 기본 트랙과 다른 학부의 기본 트랙을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런 경우입니다. 복수. 그래서 나는 복수 전공하고 싶어. 경영경제학부에 내가 원래 소속되어 있는 기본 트랙을 듣고 다른 학부의 기본 트랙도 듣고 싶어 라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트랙을 들어서 두 개의 복수학위를 받는 뭐 그런 트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똑같은 건데요, 다른 학부의 기본 트랙이 아니고 다른 두 학부가 융합해서 만든 융복합 트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영경제융합학부랑 인문학부에서 같이 만든 33학점짜리 기본 융복합 트랙, 그 트랙을 갖다가 융복합 트랙이랍니다. 그 트랙을 이수해서 복수 전공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트랙과 마이크로 특화 트랙 세 가지를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예를 들면 특정한 전공 더하기 마이크로 특화 트랙 3개 이수해서 졸업하게 되는 이런 루트가 있습니다. 이런 루트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학사 구조 개편도 엄청 크게 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트랙 선택에 대한 매우 그 학생들에게 폭넓은 선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 학생들에 대해서 사실 이게 이제 제대로 작동하려고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이걸 잘 이해하고 따라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AI 학사 시스템을 만들었다. 요거는 뭐 아까 그 말씀드린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노력들, 뭐 교수님들과의 또 갈등, 뭐 많은 뭐 의논과 어떤 시간적인 에너지 뭐 소비 뭐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에게 전공 트랙 선택권을 확대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지만, 사실 이 학생들이 나는 전공 선택을 매우 자유롭게 하게 되어서 너무 좋아라고 그런 체감이 되려고 하면 이 학생들한테 상당히 이제 구체적이고 자세한 학사 상담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 이제 요거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챗봇과 유메이트의 차이점입니다.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유메이트. 제가 이제 이 전공이 아니라서 들은 대로 답을 드리면, 기존의 챗봇의 1세대, 2세대, 3세대, 2.5세대 뭐 이렇게 오는데요. 보면 본인이 갖고 1세대에서는 본인이 답변 가능한 데이터보다도 답을 적게 내는 세대를 1세대라고 하더라고요. 2세대는 본인이 답변 가능한 데이터보다 정답은 많이 내지만 보통 우리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답변들이 섞여 나오는 그런 것을 2세대라고 그러고, 이 렉이라고 하는 기술을 적용을 해서 부정한 답변이 아니고 답변이 없다라고 솔직하게 대답하는 이걸 우리가 이제 2.5세대 챗봇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업체와 이렇게 개발한 내용은 이 답변 없다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학사 코디네이터가 이 답변에 대한 답변을 보충하도록 해서 보다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을 저희가 유메이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발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상담 체계는 주로 이제 학사 관리팀에서 직접 이렇게 주로 뭐 전화, 물론 뭐 대면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메일로도 하겠지만 대부분 전화로 많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요. 이 유메이트에서는 기존의 전화 상담은 뿐만 아니고 저희가 이제 학사 코디네이터를 저희가 국고사업 지원 통해서 한 5명 정도 고용을 했습니다. 고용을 해서 이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분들은 직접적인 상담도 하지만 이 유메이트에 아까 올라온 그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피드백하면서 학생들에게 상담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챗봇 전체의 어떤 발전 과정이고 저희는 저희 유메이트도 나름대로 크게 한 3단계 순서대로 이걸 개발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2단계까지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우리 학사를 이 친구 AI가 학습을 해서 있는 내용들을 그냥 그대로 안내해 주는 그런 수준의 1단계고요. 그다음에 버전 2는 주로 이제 대부분 이제 로그인해서 이제 물어볼 거잖아요. 그러면은 로그인한 그 학생의 상태를 명확하게 안 상태에서 그 학생에게 맞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유메이트 2.0이라고 하고 이것을 지금 현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은 한 내년 한 3월 정도에 27년 내년 3월이네요. 27년 3월 정도에 이 부분을 이제 완성할 계획으로 하는데요. 개인화된 정보뿐만 아니고 AI 그 학습한 것을 기반해서 기존에 없던 자료지만 AI가 추론을 해서 뭐 예를 들면은 내 성적 정도면은 어느 기업의 어느 정도 수준 연봉 수준의 어떤 부분에 갈 수 있겠나 이렇게 물어보면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그것을 추론해서 답변을 해주는 그런 3.0 버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요거는 일반적인 운영 프로세스고요. 그래서 운영 사례 뭐 간단하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전 1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이렇게 이거 실제 이제 물어본 정보입니다. 그래서 복학 신청 기간이 언제냐 물어보면 그냥 기존에 있던 자료를 그냥 요약해서 이렇게 쭉 보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버전 2입니다. 버전 2는 로그인한 정보에 기반해서 그 친구에게 맞는 정보를 제공을 해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사 경고 단계인가요? 로그인했기 때문에 지금 로그인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안 상태에서 우리 학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과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이 친구에게 맞는 정보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뭐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용자 정보를 확인해 보니 현재 학사 경고는 아닌 상태입니다. 다행이네요. 학사 경고는 이 1.5 미만인 경우에 부여된다. 근데 우리 사용자는 지금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2.86으로 학사 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뭐 이렇게 그 로그인한 사람에게 맞는 이렇게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성적 학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냥 단순히 뭐 학점 취득한 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또 어떻게 남은 학점까지도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수 구분별로도 취득 학점을 구분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비교를 한 건데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걸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대화형 상담입니다. 이게 자세하게 지금 보이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챗GPT나 제미나이 이렇게 대화처럼 하듯이 저희 학사 상담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묻고 답하는 것에 대해서 그 학생에게 맞는 정보를 묻고 답하는 이런
수준까지 와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얼마 전에 MBC에서 이제 저희 학생들 시연하는 장면들을 찍어 갔는데, 이거 한 30초짜리 동영상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사 상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어요. 학사 상담을 AI가 해준다고요? 자, 시스템에 들어가 수강 신청 기간을 묻자 순식간에 관련 답변이 나옵니다. 자, 이 대학은 국내 대학 최초로 인간과 협업하는 AI 학사 상담 시스템을 개발해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니까 제가 어떠한 영역에서 학점을 저건 채워야 정말 되는지, 편리하네요. 몇 그쵸. 학점 이수해야 계산하는데 되는지 공머리 정보를 아프지 세세하게 않아요. 알려줘서 요즘 좋았어요. 대학생활 좋네요. 네. AI 학사 상담 시스템이 있어요. 학사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뭐 한 작년 2월부터 한 12월 정도까지 이제 사용을 했고, 지금도 물론 돌아가고 있지만 그 간의 성과를 저희도 뭐 시범적으로 운영한 뭐 그런 케이스고, 제가 실무자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뭐 개발한 비용이나 이런 거는 여기서 말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고, 저희가 저희 정보화 개발팀이랑 학사관리팀이랑 또 우리 사업단에서 이런 아이디어로 개발업체에다가 이제 문의를 해서 최초로 이런 상담 시스템을 만들게 되어서 지금 이후에 우리 만든 프로그램을 그냥 배포받아서 이제 사용하는 다른 한 8, 9개 대학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대학들보다는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 간단하게 보면요, 뭐 유메이트 사용량, 일평균 문의량이 한 80건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답변이 좀 불가능한, 이게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먼저 문의를 하면 AI가 먼저 답변을 합니다. 답변을 하고 AI가 답변한 것들을 학사 코디네이터가 검증을 해서 괜찮다 하는 거는 그대로 보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코디네이터가 보완해서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22,000건 정도 중에 그냥 코디네이터가 봐서 그냥 바로 내보내도 되겠다라고 하는 정도가 17,000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좀 보완 답변한 게 4,500건인데, 그 중에 뭐 관리자 보완 답변 중에서도 뭐 관리자가 봐도 답변 불가한 문항이 한 1,900건. 그래서 실제로 유효한 관리자 보완 문항 건은 한 2,600건 정도 된다 하는 겁니다. 뭐 요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AI가 답변한 그 내용 대부분 다 뭐 한 90% 가까이는 그냥 AI 답변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것을 우리 학생들이 그대로 이용을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메이트를 저희가 도입하기 전에는 전화로 계속 응답을 했는데요. 이 평균 문의량이 한 14,000, 15,000건 정도 됐는데 한 12,000건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사실 이제 학사 시스템에 대한 문의량 전체는 상당히 이제 증가되었다. 이것은 학사 구조 개편 때문에 자연적인 증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는 전화로는 안 물었던 것을 유메이트가 생기면서 추가로 많이 문의를 했기 때문에 이 전체 문의량이 증가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 문의량이 기존보다도 거의 20% 가까이 줄어든 것, 이것은 이제 학사관리 담당자라든지 이 담당하는 업무자들의 부담을, 전화 부담을 상당히 줄여준 그런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뭐 월별, 방금 그 데이터를 월별로 펼친 겁니다. 그래서 뭐 주로 예상하시다시피 3월 뭐 학기 초, 학기 말, 그리고 학기 초, 뭐 이런 때 문의량이 많았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업무 시간 기준으로 해서 문의량을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요 파란색이 업무 시간 외에 이렇게 많은 뭐 한 40% 가량 되는, 그러면은 이제 업무 시간 외에 사실 업무 시간 안에 직원들 분들이 해야 되는 그 일들을 유메이트가 상당 부분 대신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 직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이 뭐 전화 담당 전화 문의하고 하는 것들 매우 레귤러하고 정형화된 그런 지금 업무들인데, 조금 더 비정형화된 업무, 뭐 기획이라든지 평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AI를 활용해서 하지 못하는 그런 업무에 좀 더 본인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대학 전체 관리 차원에서도 이런 효과들 기대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년별 예상대로 뭐 우리 1학년 학생들 25학번 학생들이 뭐 매우 상당히 많이 다른 학번에 비하면 많은 이용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끝으로 뭐 성과 이 부분들을 뭐 요약을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생 상담 수요가 확대가 되었고, 이 전화 상담은 상당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 학생 이해도가 향상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많이 질문하고 대답했다. 그 전에 전화로만 물었을 때는 그 전화 건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전화와 유메이트를 같이 합쳤을 때는 문의량이 거의 뭐 2배 이상 증가하면서 학사에 대한 훨씬 더 많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업무 시간 외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 3.0 개발하면서 뭐 또 다음에 혹시 또 이런 기회 불러주시면 그 성과를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마무리를 드리면, 학교에서는 나름 산업 수요, 지역 수요에 대해서 많은 어떤 구조 개편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하지만, 사실 그거 하면서 저도 뭐 스스로 그러는데요, 그것의 실제 수요자인 학생이 정말로 이 학교의 의도나 학교가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혜택이나 장점을 학생이 제대로 이렇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정책을 이끌어가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늘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시스템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